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고요. 이온 엔진. 그러니까요. 이온 엔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자료 화면을 통해 이온 엔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온 엔진입니다. 저 파란 게? 예, 파란 거. 아. 이온 엔진의 특징, 원리, 실제로 활용된 미션이 뭐가 있었는지, 포카리 스웨트.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이거가 사실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온 엔진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고 원리가 뭔지 모르고 그쵸. 실제로 그럼 쓰였냐 안 쓰였냐, 사용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게 핵심인데 그 부분을 오늘 좀 풀어드릴 겁니다. 이것은 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이런 타이틀 카피를 가지고 있는 건전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온 엔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약하고 오래가는 엔진. 거의 엔진계의 함흥냉면이라고 엄청 가늘고 길어요. 연비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현존하는 가장 좋은 연비를 갖고 있는 차라고. 예, 연비가 네. 리터당 22.4km. 엄청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 근데 가는 거죠. 아무리 연비가 좋은 차도 이온 엔진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엔진, 일반적인 엔진입니다. 네, 이 엔진에서는 무조건 폭발이 일어납니다. 연소가 일어나고. 그렇죠. 예, 자동차 시동 걸면 뻥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비를 높이려는데 중요한 건 계속 연소가 일어나잖아요. 네. 연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계속 연료를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기존의 연비가 좋은 차량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은 네. 바로 엔진을 끄는 겁니다. 뭐 최근에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은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전기로 대체한다던가 그쵸. 아니면은 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시동이 꺼져버려요. 멈춰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엑셀을 밟는 순간 다시 바로 시동이 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비를 절약하는 게 바로 이제 기존의 자동차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온 엔진이 연비가 얼마나 좋냐면은 전혀 끄지를 않을 정도로 연비가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임무가 끝날 때까지 켜놓는 겁니다. 연구기관 수준, 연구기관. 네. 연구기관이라는 건 무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네. 물론 이 이온 엔진도 연구기관급이지만 네. 안에 추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료, 연료. 추진제가 끝나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게 이온 엔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면봉이죠. 느리지만 무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면봉을 꺼냈는데 자 보세요. 면봉으로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리죠. 왜 안 밀리죠? 네. 왜냐? 마찰력이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 마찰력, 발바닥이 갖고 있는 마찰력. 여러 가지 마찰력들이 면봉의 힘을 그 자리에서 상쇄시켜버립니다. 즉 면봉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면봉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우주라는 겁니다. 네. 우주는 마찰력이 굉장히 약해요. 저항이 없어요. 우주 네. 공간에서 면봉으로 밀면 네. 일단 밀리죠. 그냥 밀립니다. 우주에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은? 그렇죠. 이온 엔진은 그래서 우주에서만 씁니다. 이온 엔진은 지구에서 나이스. 우주로 나갈 땐 절대 못 써요. 즉 이 이온 엔진은 오직 우주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때는 빠따로 후려쳐야 돼요. 그래야 나가요. 왜냐면 수많은 마찰력을 이겨내고 가야 되거든. 근데 이온 엔진은 우주에서 쓸 수 있죠. 왜냐면 아주 작은 힘이라도 그 작은 힘이 상쇄되지 않고 그대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작은 힘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되면 얘가 무한하게 가속을 받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기존의 엔진이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이 입자들이 너무 없어요. 우주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저지시키지 않습니다. 네. 계속 쌓이는 그 작은 힘들, 이 함흥냉면 같은 그 힘들을 모아서 계속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온 엔진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온 엔진, 네, 원리를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이 그림 좀 복잡합니다. 보시면 안에 이온이 있습니다.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를 띠는 상태를 말하고요. 네. 이온 엔진은 이 전기의 힘으로 연료를 이온화해서 분사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온 빔, 아까 봤던 파란색 있죠? 그게 바로 이온 빔입니다.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네, 즉 전기를 이용해서 이온을 만들어서 얘네를 가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방출하는 게 바로 이온 엔진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연료가 이온화가 되게 되면은 네. 저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는 걸로 변해요. 플라즈마 상태는 뭐죠? 그쵸? 이제 플라즈마를 설명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플라즈마 상태는 네.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체 모두가 자리에 앉아 수업 듣는 상태. 액체 쉬는 시간. 기체 다 미쳐 있는 상태. 플라즈마는 네. 이제 미쳐 날뛰는 상황을 넘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전부 하늘을 날아가요. 이게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즉 기체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면 플라즈마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가 바로 태양입니다. 기체에서 더 뜨거워지면 플라즈마로 넘어가요. 그게 뭐 이온 상태. 그렇죠. 얘네들은 네. 이제 왜 이온 상태가 되냐면은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이 너무 활성화가 되니까 분자나 원자 상태로 존재를 못 하는 겁니다. 기체도 엄밀히 말하면 분자나 원자 상태로 그렇죠. 존재하죠. 네,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다니는 분자 원자죠. 얘네가 네. 더 고비가 풀리니까 아예 분리돼서 이제 이온 상태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추진제죠. 추진제를 이온화시켜서 추진력을 가진 이온, 플라즈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네들이 나오면서 추진력을 가진 이온들이 방출이 되는 거고요. 이온 엔진이 즉 이 이온들을 발생해서 추진력으로 우주선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추진제가 뭐냐? 바로 제논이라는 애입니다. 요게 이제 제논이에요. 불활성 가스 원소입니다. 이게 불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냄새 없고 맛도 없고 무색무취. 이걸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활성 기체라는 것은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낮다. 그냥 간단하게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네. 제논가스를 주입한 후에 네. 이제 이 음극관에서 방출되는 전자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이 제논 원자랑 충돌합니다. 네. 그러면 제논 원자가 정기적으로 바뀌어요. 양전하를 띠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얘네들 이 양 이온의 제논 기체가 구멍이 뚫려 있는 금속판을 통과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뒤에 그 이온 빔이 나오는 거 네. 통과하면서 나오는데 얘네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미터. 엄청 빠른데? 엄청 빨라. 오. 네. 시속 10만 킬로미터인데 네. 이온이야. 아, 너무 약한 놈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그게 이렇게 할게요. 이해했어요. 제가 어. 랩장님한테 야구공을 시속 100km의 속도로 던져요. 네. 랩장님 어때요? 아플 것 같은데. 아프죠? 네. 그러면 그거의 1000배. 그렇죠. 1000배. 아유. 근데 제가 1000배의 속도로 광자 하나 던진다. 뭔지 지금 모르지. 빛의 속도로 우리한테 오고 광자는 있어요. 이미 지금 30만 굉장히 킬로미터 빠른 오고 광자가 있고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오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우리는 다치지 않아요. 왜냐? 그러네. 광자는 너무 조그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이온이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나가지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못 쓰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광자한테 두드려 맞아도 우리는 괜찮은 거야. 너무 조그마니까. 맛있겠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 이온 엔진이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엔진보다 추력이 굉장히 약한데요.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이온 엔진에 풀 가동했어. 막 미쳤어. 최고 속도! 삼겹살을 굽다가 실수로 떨어뜨립니다. 그때 어우, 바닥에 고기를. 떨어지는 삼겹살의 힘 정도. 그 정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센 애들이. 그럼 좀 약한 애들은 어떠냐? 눈 오는 날 맞는 눈송이 정도. 예. 별게 없네. 그 정도의 힘입니다. 또 단점이 있어요.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 못 써요. 왜죠? 왜냐? 이온을 이온화시켜서 플라즈마 형태로 만들어서 내뿜어야 돼요. 네. 이때 뭐가 들어갈까요? 추진제가 있죠. 네. 여기에 뭘 해줘야 되나요? 이게 이 이온이 나가려면 필요한 거. 우리 형광등 할 때 뭐 해야 형광등이 켜져요? 스위치를 켜야죠. 그죠? 네. 전기 꽂아야 돼. 이온 엔진은 결국 전기를 씁니다. 예, 근데 태양광으로 하나? 그쵸? 태양 패널이 있어야 돼. 즉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끝나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온 엔진은 화성 밖으로만 가도 못 써요. 태양빛이 너무 약해서. 그러면 원자력 전지를 쓰면 되지 않느냐? 전기를 주면 되니까. 원자력 전지도 굉장히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뉴 호라이즌스라는 명왕성 탐사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명왕성까지 갔어요. 얘는 못 썼지만 이 뒤를 이을 탐사선이 원자력 전지를 이용한 이온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역시나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온 엔진 자체도 얘가 혹시나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원자력을 붙여놓으면은 이건 위험해요. 얘가 바로 뉴 호라이즌스입니다. 명왕성을 12,500km 상공에서 초근접해서 최초로 촬영한 탐사선이에요. 오, 나이스. 참고로 얘가 명왕성에 가서 최초의 명왕성을 찍기까지 걸린 시간이 9년. 아이고. 와. 예, 무려 9년에 걸쳐 진행된 대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게 그때 찍은 명왕성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까이서 찍었어요.
네. 저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명왕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던 모든 내용이 다 바뀌었고요. 네네네. 교과서를 싹 뒤집어 엎었습니다. 중요한 건 명왕성 2차 탐사를 가는데 네. 되게 재밌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응. 뉴 호라이즌스 2호는 명왕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됩니다. 아, 그 궤도를 돈다고? 아예 샅샅이 볼 거예요. 아예 달라붙어서. 와. 지금 저 사진은 스쳐 지나가면서 찍고 도망간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근데 다음 미션은 명왕성의 궤도에 잡혀서 뱅글뱅글 돌면서 아예 명왕성의 위성이 될 거예요. 명왕성 주위를 돌면 돌수록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것들, 뭐 명왕성 근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 명왕성은 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질문이요. 그러면 왜 처음에 뉴 호라이즌스는 스쳐갔느냐? 네. 왜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스윙바이라는 기술을 이용합니다. 네. 스윙바이가 뭐냐면 중력을 이용해서 가속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보세요. 스윙바이가 뭐냐? 야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외야수 땅볼을 잡아서 홈으로 다 송구를 해요. 근데 한 번에 갑니까? 안 가죠. 안 되죠. 어떻게 하죠? 그 한 번 받고 중계 중간에서. 플레이. 중계 플레이를 하죠. 네. 왜냐? 중간에 내야수가 한번 잡아서 던지면 훨씬 빠르게 송구가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스윙바입니다. 예. 근데 네. 중요한 건 보세요. 네. 이 뉴 호라이즌스 1호, 네. 뉴 호라이즌스가 먼 곳을 가기 위해서 목성을 스윙바이합니다. 목성의 그 강력한 질량을, 이게 뭐냐면 스윙바이가 쭉 이야, 가죠. 이거다. 저 파란색이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부딪혀. 빵 타고 지금 방향이 바뀌었죠. 예. 궤도가 바뀌었어요. 네. 더 빠른 속도를 얻었고요. 네. 지금 지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질량이 큰 물질, 큰 천체의 스윙바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이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개념인데 방향도 바꾸고요. 네. 속도도 바뀌고요.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을 따르면은 10의 속도로 들어가면 10만큼 나와야 돼요. 근데 10만큼 못 나오죠. 왜냐면은 들어가는 동안 마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저항 때문에 속도가 줄어야 됩니다. 즉 잃어야 돼. 근데 재밌는 게 스윙바이를 이용하면 10으로 들어가서 15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명왕성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네. 일단 목성 스윙바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왕성 스윙바이를 해서 날아간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아까 랩장님이 질문하신 게 그럼 왜 뉴 호라이즌스는 네. 처음부터 명왕성 주위를 돌지 않고 스쳐 지나갔느냐? 목성에 굉장히 강한 스윙바이를 이용해서 뉴 호라이즌스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너무 빨라서? 그렇죠. 맞아요. 궤도를 이탈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건가? 이제 얘가 명왕성의 궤도에 포획이 되려면 네. 명왕성 근처에 속도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그런데 이 강력한 스윙바이를 통한 이 명왕성 9년을 날아온 거야. 네네네. 9년을 날아온 이 뉴 호라이즌스라는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에서 브레이크를 걸 만한 추력이 없어요. 그 정도의 추력을 내려면 네. 9년 전에 굉장히 많은 연료를 실어야 돼. 9년 동안 그 상태로 가서 명왕성 근처에서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명왕성 궤도에 포획이 돼야 됩니다. 네네네.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온 뉴 엔진? 호라이즌스 2호가 이온 엔진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그쵸.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온 감속을 엔진을? 시킵니다. 아, 감속을 위해서. 그렇죠. 우주에서 명왕성에 가기 한참 전부터 네. 이온 엔진으로 감속을 시작해서 네네네. 명왕성 근처에 다을랑말랑할 때 이제 거의 포획된 만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 엔진을 써가지고 네. 뉴 호라이즌스의 다음 뒤를 이을 탐사선은 원자력 전지를 멀기 때문에 태양을 못 쓰죠. 네. 원자력 전지를 이용한 이온 엔진을 써서 충분히 감속을 해서 명왕성 궤도에 포획되겠다. 아. 예, 라는 게 목표인데 위험하긴 하죠, 역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와우. 이게 바로 최초의 이온 엔진을 장착한 탐사선. 2003년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입니다. 하야부사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이거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소행성 탐사선. 뭔 말인지 아세요? 소행성을 탐사하는 선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 그런가요? 소행성에 날아가는 속도는 거의 총알. 날아가는 총알 위를 총알로 맞춰서 거기 안착시킨다는 겁니다. 아, 안착을 시킨다고? 소행성 탐사선이니까. 소행성에 착륙을 하는 거야. 어. 날아가는 소행성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날아가는 소행성 위에 위성을 착륙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일본이 처음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네. 모두가 안 믿었어요. 무려 달 이외의 천체의 물질을 가지고 귀환한 유일한 탐사선입니다. 귀환을 했다고요? 예. 와, 근데 소행성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30분을 착륙했다고 하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2초로 봐요. 아, 2초도 그죠? 대단한 거잖아, 그래도. 근데 이 안에 2초 응. 안에 굉장히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네. 무슨 일이나. 소행성이 닿아요. 네. 닿는 순간 소행성의 물질을 긁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걔가 뭐 삽으로 푼다? 스케치 테이프 붙일 수도 없잖아. 그쵸. 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이 하야부사 연구진들이. 네네네네. 근데 네. 그때 한 게 닿는 순간, 그러니까 인카운팅을 하자마자 네. 지름 1cm짜리 총알을 쏩니다, 바닥에. 응. 총알을 딱 쏘는 순간 뭔가 튀어나온 거? 튀겠죠. 그쵸. 오래 튀겠죠. 그쵸. 튀는 거를 캡처해서 뜨는 거야. 야. 아, 똑똑해. 2초 사이에 쏴서 팡! 착! 야. 그렇게 해서 하야부사는 소행성에서 물질을 채취해서 귀환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2003년 5월에 일본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출발한 지 2년 만에 네. 드디어 지구에서 3억 킬로미터 떨어진 네.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합니다. 이토카와에서 착륙을 하는데 네.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엔진에서 가스가 새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우주의 미래가 되는 걸로 막 언론에서도 때렸어요. 이제 하야부사 빠이빠이.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예. 기적이죠? 포기하면 그 순간 끝이다. 연구진들은 망가진 채로 네네. 분명히 살아있는 기능이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아마 통신으로 우리가 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연구진이 네네. 7주 내내 통신을 시도합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응. 7주 만에 응. 20초간 교신에 성공해요. 오, 갑자기 네. 잡혔어. 근데 응. 교신에 성공 딱 하는 순간 네. 중요한 건 이 순간 뭔가를 바로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고장이 엔진이 고장났다는 거는 얘가 이제 궤도가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잡혔잖아. 근데 언제 잡힐지 몰라. 20초 안에 교신을 성공한 그 사이에 얘 궤도를 바로잡습니다. 근데 보니까 추진 엔진이 대부분 고장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야부사가 비상용 이온 엔진을 갖고 있었어요. 오! 아, 이온 엔진 비상용으로 갖고 있었구나. 예. 왜냐하면은 혹시나 모르니까 약하지만 쓸 수는 있어요. 이 이온 엔진을 무려 1000시간 이상 가동시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원격으로 살아남은 기능을 다 살렸고요. 네. 그 상태로 하야부사가 지구로 결국 귀환을 합니다. 2010년 호주 네. 우메라 사막에 안착합니다. 귀환하는 중에 네. 하야부사의 나머지 동체는 전부 타버립니다. 결국은 이 알맹이 탐사에서 퍼내온 네. 총알로 쳐서 퍼내온 이 시료를 네. 제대로 지구에 안착시켰고 네. 하야부사는 장렬하게 별똥별이 됐습니다. 아, 오. 예. 너무 엄청난 멋있다. 일이죠. 네. 이제 차세대 이온 엔진들을 설명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 2013년 6월 24일에 네. 나사에서 테스트 중인 이온 엔진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나사스 Evolutionary Xenon Thruster NEXT 넥스트라는 이온 엔진입니다. 아, 이 예. 넥스트라는 이온 엔진이 응. 중단 없이 48,000시간 5년 반을 가동시켰어요. 5년 반 동안 소모된 연료의 량이 900kg이 안 됩니다. 아, 네. 1톤도 안 돼. 아, 네네네. 네, 5년 반 동안 연료를 썼는데 이거 테스트 성공했고요. 2018년 3월 바로 나사 신형 엔진 X3 얘가 이제 가동 실험에서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추력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신기록을 냈는데 네. 이게 화성으로 가는 유인 비행에 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얘가 홀 효과 추력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예. 효과 추력기요. 예. 요거는 조금 다른 원리인데 기본 원리는 비슷한데 이온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걸로 선체를 가속시켜요. 기존의 추력기에 한 1.6배 이상의 힘을 낸다. 네네네. 기존의 이온 추력기에. 개선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얘가 지속적으로 추력을 내잖아요. 네. 꾸준히 추력을 내면 초속 40km까지 초속인데 40km. 초속 40km. 장난이 아니지. 1초 40km를 가는 거죠. 네. 여기까지 가속을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네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썼을 때 기존의 이온 추력기는 굉장히 작아서 휴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근데 이 X3 같은 경우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옮겨야 돼요. 너무 커서. 무거워요. 예. 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는 게 관건인데 네네. 중요한 건 이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또 새로운 신형 요것도 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진짜 공상과학 요거는 같다, 나사랑 에이드 아스트라 로켓 컴퍼니라는 곳에서 네네네. 그 전직 우주 비행사가 플랭클린 디아즈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주도를 해서 만든 바시미르라는 이온 추력기입니다. 이것도 영어가 있어요. Variable Specific Impulse Magnetoplasma Rocket이라는 건데 약자로 바시미르.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압축시킨 다음에 팽창시킨 거를 네. 배출해서 추력을 얻는 신형 스타일이고 얘는 초속 56km
최고 속도 초속 56km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속도대로라면은 화성까지 편도 39일. 39일? 한 달이네 거의. 그렇죠? 뭐야? 지금 갖고 있는 추력기로는 1년에서 1년 반이 걸려요. 타이밍이 좋아야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2년 잡습니다. 근데 바시미리를 썼을 때 화성까지 39일. 야, 그럼 이제 화성에 대한 이 거주에 대한 꿈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네.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건 원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초고온 플라즈마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료 6개 정도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원자로가 6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신의 이온 엔진 로켓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획기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야? 이제 지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무슨 약간 이거 옛날 뭐죠? 나이트 형제 저거 같다. 대기권 내에서 이온 엔진 추력을 이용하는 이온 비행기. 이온 엔진 추력이 굉장히 약해요. 눈송이 떨어지는 정도예요. 네. 그 이유가 이온 가속 방식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온 가속 방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추진체의 질량 흐름률을 증가시켜야지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흐름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냥 나가는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량. 이온들을 쏘잖아요. 근데 이온들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무거운 애들이 쏘게 되면 힘이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왜곡됐지만 간단하게 F는 MA니까 네네네. 질량이 커지면은 똑같은 가속도로다 내보낼 수 있으면은 네네. 얘가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질량 흐름률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대기권 내에서는 이 공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제로. 제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주보다는 상황이 난데 중요한 건 이 무거운 애들을 추진제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또 원자력을 써야 됩니다. 네. 예, 원자력 쓸 수밖에 없어요. 이온 엔진을 쓰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온 엔진 비행기가 현재까지 연구 중인 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현재 도달한 수준이 비행 시간 10초, 뭐 거리는 짧아요? 60m. 그럼 뭐하러 왜 만드는 이렇게 거야? 짧아? 그리고 자력으로 이륙이 안 돼서 발사 장치까지 별도로 필요해요. 즉 발사를 해줘야 그 다음에 10초 동안 60m를 날아간다는 겁니다. 거의 모형 항공기급, 종이 비행기급이라는 건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3초 만에 추락했어요. 최초 시도가. 사실 두 번째 시도를 진짜 최초라고 보는데 그 두 번째 최초 시도로 보이는 그 두 번째 비행에서 12초 동안 37m 날았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라이트 형제. 역시 라이트 형제 나올 줄 알았어. 예, 보세요. 12초 동안 고작 37m를 날았던 비행기가 지금은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그러면 10초 동안 60m를 날아가는 이 이온 엔진 비행기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뭘까? 바로 아서 클라크라는 최고의 SF 소설 작가입니다. 뭐 일단은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예. 오디세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계를 넘어 불가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온 엔진을 비롯해서 우주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한계를 네.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그 지점이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가자. 네. 불가능은 계속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계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이온 엔진. 멋있습니다. 훈훈하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하.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